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혈당이 확 오를 때가 있죠. 특히 몸이 아플 때 더욱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혈당이 높아지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당뇨인은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당이 더 크게 오르고 잘 안 낮아지게 됩니다. 혈관에서는 혈당이 혈관벽을 자극해서 염증과 손상을 일으켜요. 혈관 손상이 누적되면 혈관에 합병증이 생기는데 혈관이 중요한 전신 장기, 대표적으로 심장, 아니면 신장, 눈, 말초 부위, 손끝, 발끝 같은 말초 부위에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당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식사량은 적은 편인데도 식후 혈당이 자꾸 높게 나온다.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하는 경우가 많다. 현미나 잡곡을 먹으면 오히려 배가 불편하고 변에 소화 안 된 음식물이 보인다. 설사나 변비가 자주 반복된다. 식사 속도가 빠르거나 밥을 급하게 먹어야 하는 직업이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한다. 두통이 자주 생기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평소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이거나 한의원 병원에서 소화기관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혈당이 잘 안 잡히는 이유가 소화기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혈당 스파이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면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 몸이 그때마다 엄청 타격을 받아요. 머리에서는 당 공급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졸림, 무기력증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그래서 식후 스파이크가 있으면 식후에 엄청나게 졸리고 피곤하고 늘어지고 또 졸리니까 커피 마시고 잠 깨려고 간식도 먹게 되는 겁니다. 혈관에서는 혈당이 혈관벽을 자극해서 염증과 손상을 일으켜요. 혈관 손상이 누적되면 혈관에 합병증이 생기는데 혈관이 중요한 전신 장기, 대표적으로 심장, 아니면 신장, 눈, 말초 부위, 손끝, 발끝 같은 말초 부위에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췌장은 갑자기 오른 혈당을 내려야 되니까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야 됩니다. 인슐린이 많아지면 좋은 게 아니고 고인슐린에 오래 노출된 세포는 인슐린에 둔감해지게 되는데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분비 기능도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세포는 인슐린에 둔감해졌는데 나중에 인슐린 분비까지 안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혈당 평균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오르내림의 폭 자체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걸까요? 혈당 스파이크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당지수가 높은 음식 때문입니다. 빵, 떡, 면, 설탕, 또 액상과당 많이 들어있는 그런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는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게 됩니다.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이 당 흡수를 느리게 하니까 이런 영양소가 없이 탄수화물 위주로만 식사를 하면 혈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다음으로 위장 기능,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생각을 못 하시는 부분인데요. 소화 기능이 약하면 식후 혈당이 높고 스파이크가 좀 쉽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체하면 혈당이 엄청 오르거든요. 그것처럼 평소에 만성적으로 좀 소화가 안 되고 자주 속이 불편하다면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소화기를 도와주는 한약을 꼭 같이 처방합니다. 어떤 환자분은 백미보다 오히려 현미를 먹었을 때 식후 혈당이 더 높은 분이 있었어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해서 현미를 잘 소화시키지 못해서 오히려 혈당이 더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현미 먹으면 소화가 좀 안 되고 잡곡 먹었을 때는 또 소화 안 되고 음식물이 소화 안 된 상태로 변해 보인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한 거기 때문에 꼭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한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경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인슐린 때문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스파이크가 잘 발생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지 여부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췌장 기능을 도와주는 췌장 재생환을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췌장 기능이 저하되면 췌장에서 1차 분비가 적어지면서 식후 혈당이 확 오르게 돼요. 대부분 2형 당뇨의
초기 증상이 1차 분비가 적어지면서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나는 겁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나타난다면 췌장에서 이미 1차 분비가 적어진 상태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속도 역시 스파이크를 높이는 원인인데요. 밥을 빨리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급등하기가 쉽습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또 스파이크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내가 소화기가 원래도 약한데 밥을 좀 빨리 먹는 습관이 있으면 항상 소화가 안 되고 식후에는 더부룩하고 그러면서 졸리고 혈당 높아지는 증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소화기능 저하가 생각보다 혈당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원래 소화가 잘 안 되고 당뇨 가족력도 있고 점심 먹고 너무 졸린 증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소화기능 약화로 인한 혈당 스파이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소화기형 혈당 스파이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식사 속도를 줄이세요. 최소 15분 이상 꾹꾹 씹으면서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을수록 혈당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화가 불편하다면 식단을 좀 조절하셔야 됩니다. 생야채보다 익힌 야채, 생야채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익힌 야채 드시면 좋고요. 소화가 어려운 현미, 단단한 잡곡 이런 건 비율을 조금 줄이고 백미나 아니면 잘 불린 잡곡, 좀 잡곡 중에서도 이거는 내가 좀 소화가 잘 된다 그런 것들의 비율을 늘려서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밥을 지어서 드세요. 다음으로 식후 걷기 10분씩 무조건 하세요. 한의학적으로 소화기는 팔다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면 소화가 촉진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식후에는 꼭 10분씩 가볍게 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어서 생활관리로 잘 극복이 안 된다면 꼭 한의학적 치료를 받아보세요. 소화기를 강화시키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되는 한약을 드시면 보다 쉽게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안 먹는데도 혈당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자주 듣는 질문이라 이렇게 준비해 보았어요.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혈당이 확 오를 때가 있죠. 특히 몸이 아플 때 더욱 그렇습니다. 아플 때 혈당이 오르는 이유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컨디션이 나쁠 때 혈당이 올랐던 경험들을 댓글로 적어서 올려주시면 당뇨스쿨 의료진들이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프면 혈당이 오르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플 때, 감염되었을 때, 수술받았을 때,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티솔, 글루카곤,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인데요. 분비되는 기관과 기능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혈당을 상승시킨다는 것이에요. 이 호르몬들은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하게 해서 혈당이 상승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혈당이 높아지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당뇨인은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혈당이 더 크게 오르고 잘 안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플 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혈당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플 때 소화 잘 되도록 뭘 먹죠? 죽을 많이 먹죠. 죽은 탄수화물이 빨리 흡수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흰죽의 혈당 지수는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아파서 죽을 먹더라도 단백질과 지방을 적절히 섞어서 소화가 잘 되고 몸의 회복을 도우면서도 혈당이 급등하지 않도록 조절하면 흰죽을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파서 혈당이 오르는 것은 병이 다 낫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다시 내려갑니다. 혈당 조절은 아주 중요하지만 많이 아플 때는 혈당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푹 쉬면서 회복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플 때 외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서 같은 기전으로 혈당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심할 때, 잠이 부족할 때, 피곤할 때입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니면 긴장했을 때 혈당을 바로 재보시면 평소보다 높게 나와요. 수면의 질이 낮거나 수면 시간이 짧으면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혈당을 올리고 단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극심한 피로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쫙 방출해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과로로 몸이 축날 때, 내 체력에 비해서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이럴 때도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즉 진짜 혈당 관리를 잘하려면 운동 식단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숙면을 취하고 수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 지나치게 피곤하지 않도록 체력을 배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 3줄 요약해 볼게요. 첫째, 아플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혈당이 상승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혈당이 오를 수 있어요. 둘째, 죽을 먹는 경우에는 더더욱 혈당이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만이 아닌 단백질과 지방이 적절히 섞인 죽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수면 부족, 스트레스, 피로감도 혈당을 많이 상승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편지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당뇨 편지에는 당뇨스쿨 의료진의 혈당 관리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1877-8125로 전화하시면 자동 신청되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을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친구 추가하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컨디션이 나쁠 때 혈당이 상승했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뇨스쿨 의료진이 읽어보고 필요한 경우에 답변도 달아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